지금 세계에서 G7 회의가 한참이죠. 또 G7 회의도 한참이고, 또 6월 16일 날은, 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자, 이 정상회담이 약간 조금, 이제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게, 지금 스푸트니크 V가 EMA하고 그 WHO 승인을 못 받고 있죠. 아직 물론 이번에 실사는 거의 하고 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아직은 딱딱 승인이 안 나고 있는데,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조금 이제 촉각이 있는 게, 어쨌거나 좋은 관계로 개선되면 조금 승인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죠. 이 G7,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데, G7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저도 사실 뭐 경제학 박사는 아니니까. 자,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렇게 선진 7개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G7이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때 이렇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서독 이렇게 5개 이제 재무장관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요때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2차 오일 쇼크가 또 터지면서 이제 G5 정상회의로 자 승격됐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이탈리아하고 캐나다가 이제 참여를 하면서 G7이 됐고, 러시아는 자 잠깐 들어왔다가 G8이 되고 다시 나가면서 G7이 지금 현재 G7이 자 되었다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그 G7에 초청받았죠? 자, 이렇게 보면 이 G7 국가에 좀 몇 나라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 초청된 나라가, 어, 우리나라, 그리고 자,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G7 기존 7개 국가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갔는데, EU하고 정상회담을 했죠. 자, 그러면서 한국이 백신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나라 이 제약주 백신, 특히 CMO 역량이 우리나라가 거의 탑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탄소 중립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번에 있었어요. 금요일 날 시장에서 수소차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네 개 기업, 그러니까 SK, 포스코, 현대차, 또 하나가 어디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네 개 기업에서 이제 3천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요일 날 크게 이제 이 수소차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또 한 번 얘기했죠. 자, 이유는 유럽 그린딜과 2030 디지털 목표를 통해 포스코 코로나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저탄소 경제, 재생에너지, 자,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이런 걸 강조했는데, 이 수소차 관련주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아요. 자, 또 호주 총리하고 이제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소차, 수소경제협력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수소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소차, 수소에너지 이런 데 강한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자, 수소에너지 생산 또 이렇게 이제 강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그 이 개발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대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 호주 그 총리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나라 수차 관련주들이 자 금요일 날 좀 반응을 한 게, 물론 우리나라의 4대 기업 그 SK, 그 포스코라고 현대차, 효성 이렇게 4개 기업이 이제 3천억 정도의 수소 관련해서 이제 그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것과 함께 이제 금요일날 평화산업, 평화홀릭스 같은 게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는데, 이런 것도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소차, 수소협력, 경제협력을 자, 호주와 함께 시너지 크게 낼 거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 관한 얘기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관련한 종목들도 다음 일주일 시장에서 좀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주식을 하면 참 신기한 게, 처음에 안 할 땐 몰랐는데, 주식을 하면서, 자, 갑자기 세계 경제가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소차 관련주도 월요일 시장이 좀 좋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쪽이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어, 자, 미러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7월 스푸트니크 V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이제 이 푸틴 대통령이 사실 그 백신이 승인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조금 이제 그 관계 개선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이제 이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생각에서 푸틴이 이런 거죠. 자국 백신을 국제 무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게 한 무기야 도구로 이용한다라고 이제 서방 측에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백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푸틴 대통령은 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대한 이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자, 이 푸틴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인정받았다고 얘기했고요. 효능이 96%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규제 당국 자료로 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도 한 번도 없는, 자, 이런 스푸트니크 V 관련 스푸트니크 V고요. 또한 이 WHO 이 전문가들하고 이제 EMO 전문가들도 이쪽에 좀 실사를 거의 다 마친 것 같아요. WHO와 함께 유럽 의약품 평가 감독의 EMA 전문가들까지도 러시아를 방문해서 자 백신 심사 전차를 전부 다 진행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데, 자 이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제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스푸트니크 V 관련주를 계속 영상을 찍고 있죠. 자,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제 바이넥스,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이스웹지스, 휴메딕스, 보령제약, 중군당 바이오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뉴스나 기사에 크게 상관없이 사실 주색은 추세의 순응이에요. 근데 요새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조금 밀리면서 제가 든 생각이, 혹시 많이 날아가기 전에 세력들이 좀 미나?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겁준다면 올리려나라든지 속으로 그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해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근거고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추세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추세가 잘 살아있고 아직 지킬 자리 잘 지켜준 건 이스웹지스하고 휴메딕스죠. 자, 이스웹지스, 휴메딕스가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잘 움직여졌기 때문에 추세의 이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렇게 이스웹지스 같은 경우에 벌써 2월 달부터 강하게 반응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잘 연결이 돼 있는, 그러고 어떤 기사나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상한가죠. 제일 힘이 좋은 거니까 저기 대장주죠. 자, 모든 주식은 뭐 저만의 기준이기도 한데 사실 거의 정확한 편이에요. 주식을 잘 맞춘다는 게 정확한 편이 아니고 추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5개월 선이라는 게 이제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났다는 편이에요. 즉, 주식이 5개월간의 평균 가격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선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잡을 때, 자,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8년도 5월 달에 5개월 선을 깨면서 그냥 추세가 무너졌죠. 이렇게 쭉.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5개월 선 최초선 이탈하면, 자, 이제 위험하고, 거꾸로 5개월 선을 완벽하게 장악해주고 돌아나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상당히 추세가 이렇게 잘 살아나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셉시스 같은 경우에 또 좋은 행동을 하나 했는데, 이렇게 18년도 5월 달에 이 자리는 이 5개월선 깨고 내려오면서 이제 5개월선이 툭 꺾인 이분이 변곡점이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일종의 매물대가 되는데, 이 매물대를 그냥 뚫고 나갔죠. 엄청난 대량 거래 시점 뚫고 나갔습니다. 자, 2월 달부터 튀기 시작해서 2월, 3월, 4월 뚫고 나갔는데, 뚫었기 때문에 안 깨야 되죠. 저런 변곡점을 대량 거래를 갖고 뚫었는데 깼다? 이 대량 거래의 큰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이제 보들이 팔고 나갔는지 사갔는지 모르지만, 자리를 뚫었다는 얘기는 지켜주고 있으면 팔고 나간 게 아니죠. 근데 4월 달에 기가 막히게 지켜줬고, 지금도 5개월 선이 2에 있죠.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때 상황을 보면 이때도 역시 자 5개월 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였고, 이때도 5개월 선 깨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5개월 선 이탈하면서 주식이 착착 자 추세가 하향으로 무너졌죠. 자, 이렇듯이 최초의 5개월 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번 달도 5개월 선 가격이 14,600원대예요. 따라서 이 이셉시스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선 가격이 14,6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하고, 이런 호재가 이제 아직도 좀 살아서 주식이 움직일 수 있거나 근거가 돼요. 저런 호재가 떴는데, 뉴스가 떴는데 주식이 반응 안 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저 호재는 다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움직여 준다면 상당히 진짜로 실적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웹지스 같은 거 잘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요. 자, 휴메딕스가 좀 더 이쁘죠. 휴메딕스는 이 차트가 이렇게 상당히 상단에 월봉이 높은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이 자 이스웹지스처럼 예전에 좀 강력하게 버텨준 고점 부분도 있어요. 29년도 3월 달에 고점인 32,900원대. 그리고 다시 이 자리를 7월 달에 못 들었고, 작년 9월 달에도 못 들었는데, 이번 4월 달에 빵 뚫었습니다. 그것도 대량 거래를 통해서 타잡아먹은 거죠, 이 물량을. 근데 이 밑으로 떨어진다? 참 힘든 얘기죠.
이탈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팔고 나간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번 달에 잘 지켜줬고 이번 달에도 5개월선 위에 있죠. 이 밑으로 안 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만 잘 이겨내면 히메딕스도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역시 중기 추세 확정이 되는 주봉 5선 위에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변곡점이 딱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한동안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16일을 기점으로 조금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루 이날도 한 10%대? 자, 갔다 3일 조정. 자, 목요일 날도 6%대 갔다 하루 조정.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죠. 이제 하루하루 이제 빨리빨리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급한 개인분들께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추세가 잘 유지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순간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착착 하다가 빵 이렇게 하면 못 잡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히메딕스도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이수앱 지수의 주봉 차트도 이뻐요. 아까 주성은 설명 못 드렸는데 역시 2주 전에 5선 돌파해놓고 저번 주에 안착한 거죠. 따라서 5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이제 가격대 괜찮고요. 일봉에서도 21선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굉장히 얕게 치고는 상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이 있는 친구라 이수앱 지수도 역시 스푸트니크 V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꼭 좀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스푸트니크 V에 이 관련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상당히 만족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 백신 개발자들이 푸틴 지시로 국가 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푸트니크 백신에 관한 이 정부의 국가의 이제 자존심 뭐 이런 거 자부감 이런 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 V 관련주가 이제 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는 역시 EMA와 WHO의 승인이에요. 그래서 6월 16일 날그 미러 정상회담이 좀 중요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셀지스나 휴메딕스 반응은 좋은데 자, 다른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죠.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올라가기 전에 일부러 빼나 뭐 이런 생각 좀 들 정도로 많이 빼고 있습니다. 자, 뺄 때, 주식이 조정받을 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바이넥스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왜 그러냐면,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16년도 7월 달에 형성된 중요한 변곡점 자리 매물대가 있어요. 물론 이건 한 달 안에만 올려놓고는 되긴 하지만, 너무 긴 꼬리를 나면 굉장히 위험하죠. 너무 주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자리를 언제 뚫었냐면, 이렇게 작년 7월 달에 뚫었어요. 엄청난 강한 거래량을 싣고 뚫었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역시 꼬리 달고 잘 지켜줬고 자 계속 잘 지켜주고 있죠. 이번 달도 꼬리가 여기인데 이거 깨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주봉에서 일단 추세가 아직은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주식은 월봉 5개선도 중요하지만 5주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위험하고 5주선을 회복해줬을 때 파워는 이래요. 자 작년 3월 달에 그 코로나 사태로 쩍 무너졌다 5선 회복하면 이렇게 날아가죠. 물론 코로나 회복이라는 게 있지만 어쨌거나 5선 깨면 이렇게 조정, 깨면 조정, 깨면 조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8개월째, 8주째 주고받고 있는데 2달 정도 되는 거죠. 턴이 필요해요. 추세 턴. 그래서 다음 주에라도 5선 위에 올려놔야 물론 이제 저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 주 한 방에 5선을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좋고 어쨌거나 5주선과 20선 완벽 회복해주는 게 중요해요.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21선 위에 있으면서 아 이제 드디어 좀 괜찮아지나 했는데 또 무너졌죠. 이렇게 5선 21선 또 깼죠.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속임수 쏘고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회복했다가도 툭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마냥 실망하긴 좀 그렇지만 자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이전 저점 같은 자리를 이탈하면 큰일 나죠. 그 2만 원대 이거 이탈하게 되면 월봉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를 그냥 깨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최소한 이전 저점 이탈 안 하는 게 좋고 주봉에서도 5주선과 20선 회복해줘야 이 추세가 꼭 이렇게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레지 바이오파마가 금요일에 조금 올랐는데, 일단 21선 근처까지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완바닥, 투바닥, 다중바닥 그려놓고 우리 밑으로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어쨌거나 이런 비슷한 지표를 보여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특히 4월 8일 날 형성돼 이때부터 이 친구가 좀 강력했는데 이 자리 밑으로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고 있고 일단 21선 회복해주면 좋겠죠. 가격으로 보면 한 2만 8, 9천 원쯤 돼요. 자, 월봉에서는 추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역시 추세가 바이넥스랑 가지고 하향이죠. 새롭게 이제 스푸트니크 V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5주선 회복이 급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라도 딱 회복해주면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스푸트니크 V 뭐 EMA 뭐 긍정적 뭐 신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승할 수 있겠죠. 그 전에 차트가 먼저 반응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5주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고 일봉에서는 이제 긴 꼬리에도 다는 이렇게 어떤 대량 거래와 함께 이렇게 꼬리가 쫙쫙 달리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꼬리에 물론 상관없어요. 그래서 꼬리가 달리게 쫙쫙 날아가 주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반응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이넥스와
프리드바이 파마는 반드시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종군당 바이오도 좀 안타까운데 이 친구 완제 생산으로 좀 알려져 있죠. 보령바이오 제약하고 보령제약은 이제 보령바이오 파마가 있어서 그렇죠. 종군당 바이오 역시 추세가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깨num으로 인해서 자 약간 무너져 있는데 살짝 이 깼을 때 이전 저점 이탈하거나 자 10개월 선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해놓은 상태라 위험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언제냐면 21년도 4월 달에 저점이 54,000원이에요. 이 가격대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54,000원대를 추가로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지켜봐야 되고요. 깨면 위험하겠죠. 주봉에서 역시 다른 스푸트닉 V 관련해서 이렇게 추세가 하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5선을 깰 때 이렇게 위험해요. 5선 깨면 추세가 조정. 5선 깰 때는 손절한다든가 비중을 줄인다든가 반대응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주선을 이탈하면서 위험해졌는데 역시나 5주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다음 주에 그 프레이트 와이파마나 바이넥스나 이 종군당 바이는 반드시 5주선 회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5주선과 20주선을 회복해 줘야 되고 그 전에 앞서서 일봉에서 먼저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지금 거의 초토화됐는데 사실 다행인 건 거래량이 좀 없어서 다행이에요. 거래량 세게 밀리면서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서 조금씩 밀려서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오른다고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거나 거래량이 실리면서 긴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착착착 이런 식으로 위터부터 긴 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스푸트니크 V 그 WH나 EMA 승인 관련해서 뭔가 좀 있구나. 자, 이런 판단이 들어갈 때 딱 들어가 주고 주봉에서 우선 회복하면 추세가 살아나고 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죠. 상황은 이수앱지수하고 휴메딕스가 제일 무난해 보여요. 이 보령제약도 사실은 괜찮은데 자, 월봉에서 보면 5개월 선 위에 잘 있죠. 근데 원체 오랫동안 이 친구는 꾸준히 우상향을 잘 유지한 친구예요. 대단하죠? 자, 이렇게 그냥 들고 있으면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친구였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년씩 이 회사랑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5개월 선 이탈 안 해야 되죠. 5개월 선 22,500원대인데 아직 위에 있어요.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5선 위에 있고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선만 잘 타고 날아가면 역시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일봉에서도 역시 이렇게 21선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정배열 상태죠. 그래서 저런 기사나 미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렇게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추가로 잘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시장 제약바이오주가 좀 살아나는 듯한 분위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시총 100개 중에 이제 24개의 바이오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바이오기업 24개가 이제 포함됐는데, CGN, 알트보전, 제넥신, 셀리버리, 매드팩트,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헬릭스미스, 셀리드, 레오켄바이오, 메지온, 차바이오텍 이렇게 여러 개 하면서 24개의 바이오 기업이 들어왔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뉴스나 기사는 참조 정도 하시고, 전체적으로 흐름만 판단하는 거죠. 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구나. 사실 우리나라 이 지수가 지금 코스닥 지수가 이제 991포인트, 코스피가 3249, 상체고가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잘 못 넘죠. 자, 코스닥 지수가 이 1000포인트를 넘으려면 지금 철강이라든가 전기 섹터 또는 철도주 관련주들이 좋고 시장에서 좋고 특별히 엄청난 주도주는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선 자동차 섹터랑 이 바이오 섹터가 좀 살아나야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군이 꽤 크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랑 바이오 섹터가 좀 살아나면 자, 코스닥 지수가 이제 그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0포인트 잘 유지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제약 바이오주가 억눌려 있었죠. 이렇게 억눌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좀 지지부진해서 그 안에서 물론 이제 그동안 철강이나 전기라든가 각종 개별 섹터들도 강했었는데 전체로 바이오하고 자동차가 살아나야 되고 이 바이오와 그 바이오하고 이제 자동차가 살아나면 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살아날 수 있는데 요즘 흐름이 바이오하고 자동차 부품주가 좋죠. 어제도 이제 제가 마감 시황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동차 섹터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해서 이제 저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저 해외 외교에 따른 영향도 있고, 또 아까 사대 기업, 이 투자에 입어서 이렇게 수소차 관련이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살아날 수 있고, 자, 바이오주도 역시 백신 허브와 관련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이 1000포인트 지수를 찍기 위해서는 이 두 섹터가 좀 강하게 살아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스푸트니크와 관련해서 G7 좀 살펴봤고요. 오늘 저녁 때 G7 회의 내용과 관련한 영상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고, 내일 새벽에도 자, 당일날 좀 올라갈 만한 종목,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